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사회 수업을 진행하게 될 까리안쌤입니다. 물론 제 이름도 있지만 이렇게 닉네임으로 한번 소개해 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단어는 1단원의 내가 사는 세계에서 소단원 1 지도를 통해 보는 세상, 요걸 배우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교과서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단원이다 보니까 그렇게 내용이 어렵진 않은데, 간혹 여러분들 중에 지도와 연관된 이런 내용들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친구들은 오늘 수업을 좀 잘 들어놓으면 아마 지도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공부다, 그리고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기보단 그냥 일상생활에서 언제든 만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이고 약간 상세한 내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아마 여러분이 앞으로 생활하는 데 있어서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수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언제나 수업에 가장 먼저는 투데이 포인트라고 해서 그날 배울 내용을 몇 가지 주제로 쪼갤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투데이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도는 이런 것이다 라고 해서 지도에 이런 것이니까 지도의 정의, 그리고 지도의 어떤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지도의 종류들, 이런 것들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 지도는 이렇게 만들어진다 해서는 지도가 가지고 있는, 지도가 되려면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 내용들, 그걸 우리는 구성 요소라고 하면 좋겠죠? 그러니까 지도가 어떤 자기의 역할을 하려면 이런 구성 요소들을 갖춰야만 지도가 자신의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지도를 보는 사람도 이러한 구성 요소들 덕분에 지도가 이런 뜻을 담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주제에서는 그런 것들을 배운다, 지도의 구성 요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세 번째 주제는 지도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답니다. 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정보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도를 봤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내용들, 그리고 알 수 있는 내용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요 3번 주제에서 배우게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소단원 1, 지도를 통해 보는 세상은 요렇게 세 가지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지도는 이런 것이다 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개념을 먼저 한번 설명하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위치라는 단어입니다. 교과서에서는 이 위치를 뭐라고 하냐면 무엇이 어디에 있는지를 표현하는 걸 위치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위치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면 분명 여러 가지 답변이 나오겠지만 그 중에서 이런 답변이 나올 거예요. 지금 이 음료수 캔의 위치가 어디니?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교탁 옆에 있어요, 혹은 칠판 앞이에요, 아니면 책상 앞에 있어요, 아니면 교실 앞문 앞쪽에 있어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겠고, 또 다르게 선생님이 이 위치라는 걸 넣어서 또 다르게 여러분에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여러분은 가정에서 어떤 위치에 있나요? 라고 질문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선생님은 학교에서 어떤 위치에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답할 수 있겠죠. 저는 학교에서 2학년 학생들의 사회 수업을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또 선생님들끼리에도 또 뭔가 이런 관계들이 있겠죠. 저는 또 학교에서 어떤 업무를 맡고 있는 교사입니다. 어떤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의 위치가 뭐예요? 라고 물으면 여러분은 집에서 막내입니다, 집에서 딸입니다, 집에서 첫째입니다, 여러 가지로 대답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이 위치를, 그리고 위치라는 단어를 쓸 때는 크게 두 가지 뜻으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장소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음료수 캔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라고 물으면 음료수 캔의 장소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그 질문에 실제로 그 음료수 캔이 어디 있는지 장소를 설명해 주면 되죠. 자, 그런데 선생님이 두 번째로 예로 든 질문은 이런 거죠. 지위나 역할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차지하고 있는 지위, 역할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걸 우리는 흔히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뭡니까? 라고 물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위치라는 단어는 무엇이 어디에 있는지를 표현하는 건데 정확하게 뜻을 살펴보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지도를 배우고 있는 이번 시간에는 대체 위치의 뜻 중에서 무엇을 사용할 거냐? 네, 바로 이 첫 번째 뜻을 사용할 겁니다. 오늘 수업에서 사용할 뜻은 이 첫 번째 거입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위치라고 하면 여러분은 다 무언가의 장소를 알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여러분? 자, 그런데 어느 국가, 어느 도시, 어느 강, 어느 산 이런 것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산의 위치가 무엇입니까? 어떤 국가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뭐부터 찾아보겠습니까? 물론 오늘날에는 워낙 핸드폰이나 이런 게 막 IT 기술이 발전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국가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은 분명 인터넷을 켜서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서 저에게 보여주겠죠. 하지만 그런 게 없던 시대에는 이 위치를 물어봤을 때 뭘 찾아보겠냐는 거죠. 바로 이 질문입니다. 그럼 위치를 알려면 무언가가 어디에 있는지, 장소를 알려면 무엇을 봐야 하나?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이 지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죠. 누군가가 지도가 뭐니?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간략하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위치를 알려주는 책, 종이 여러 개 해도 되지만 위치를 알려주는 도구를 우리는 지도라고 부른다라고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 저희는 오늘 수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뜻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도라는 건 이렇게 정의가 내려집니다. 지구 표면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일정한 비율로 줄여서 이를 약속된 기호로 평면 위에 표현한 것을 지도라고 합니다. 자, 이 중에서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들을 선생님이 노란색 글자로 표현해 놨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지구 표면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에 그려진 것들은 어떤 것들이냐? 지구에 존재하는 것들. 지구 내부에 말고요. 땅 위에 있는 것들을 그린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땅 위에 있는 것들을 지도에 그리려면 종이가 한정적이잖아요. 종이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이 넓은 지구를 작은 종이에 다 표현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조금 있다가 배우겠지만 이렇게 줄이는 것을 우리는 축척을 사용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주 넓고 넓은 큰 지구 표면에 있는 것들을 축척을 사용해서 줄여서, 근데 이렇게 줄이기만 하면 되느냐? 또 뭐도 활용해야 되냐면 기호도 활용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시 말을 하면 지구 표면에 있는 것들을 줄여서 기호를 활용하여 어디에다 그리는 거? 평면 위에 그린다.
평면이란 말은 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선생님 그냥 종이 위라고 하면 되지 왜 평면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지구 표면에 있는 것들을 종이에 그렸죠. 근데 지구는 어때요? 맞아요. 구예요, 구. 입체적인 아이잖아요. 축구공, 농구공처럼 이런 구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종이에 그린다는 건 종이는 뭐예요? 평면이죠. 그러니까 얘는 입체적이라면 얘는 입체적이진 않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정의에는 이렇게 평면 위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냥 종이 위에 그린 거라고 생각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도의 정의를 한 번 더 정리해 보면 지구 표면에 있는 것들, 아주 넓은 땅덩어리에 있는 모든 그런 정보들을 축척을 사용해서 줄이고 그리고 기호로 표현하며 이걸 어디에다가 그리는 거? 종이라는 평면 위에 그린 것을 지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오른편 아래 보시면 이런 평면, 종이에다가 지구 표면, 땅 위에 있는 여러 국가들과 여러 정보들을 그려 놓았죠. 이게 바로 지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지도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배우고 나면 역시 지리는 어려워. 지도를 외우는 건 너무 어렵고 지도는 너무 복잡하고 난 지도 보기 싫어. 그래서 맨날 선생님들도 사회 선생님들도 사회과 부도는 잘 안 보시잖아. 이런 생각들을 가지다 보니까 지도가 우리의 삶과 너무 떨어져 있는 아무 연관 없는 그리고 마치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만 볼 것 같은 그런 걸로 자꾸 인식이 돼요. 자, 그런데 지도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흔히 생각하는 지도는 이 왼쪽 위에 있는 요것들이죠. 그냥 이 지도를 봤을 때 외국은 어디에 있고 도시는 어디에 있고 강 어디 있고 산 어디 있고 그래서 막 글자들 국가 이름 도시 이름 엄청 써져 있는 이런 애들이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자, 이거를 흔한 지도라고 한다면 이 옆에 있는 거 여러분 다 알죠? 이거 뭐예요? 그쵸? 서울 경기권에 있는 지하철 노선도죠. 선생님 이게 무슨 지도예요? 나라 이름도 없고 산도 없고 도시 이름도 없고 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요? 이게 무슨 지도인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지하철 노선이 어디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어떤 길로 이어져 있고 1호선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알려주는 지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선생님이 제일 먼저 얘기했을 때 우리가 무엇이 어디에 있는지 장소를 알려면 뭘 봐야 된다고? 지도를 봐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지도는 결국 무엇인가의 위치를 알려주는 게 지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런 것들도 지도지만 지하철 노선도도 지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 옆에 있는 거 이것도 당연히 지도처럼 보이죠. 근데 이거는 특별히 어떨 때 많이 봤어요. 날씨를 전달받을 때 많이 봤을 거예요. 물론 요즘에는 이런 걸 날씨를 전달할 때 잘 보여주지 않더라고요. 선생님 어릴 때에는 TV 일기예보에서 이런 거 실제로 보여줬었어요. 근데 요새는 잘 안 보여주더라고요. 어쨌건 이런 것도 지도에 해당될 거고. 그 다음 이거. 선생님 고향이 부산이다 보니 부산 지역의 맛집 지도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냥 이렇게 지도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지도에 부산에서 맛있는 맛집들이 어디에 있는가를 체크해 놓은 거죠. 이런 것도 결국 지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지역으로 여행을 가거나 해외로 여행을 갈 때 그 지역의 이런 맛집 지도 아니면 관광 명소 지도 사진 찍기 좋은 핫 플레이스가 어디냐 그런 것들 그런 걸 표현해 주는 것도 모두 지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오른편에 보면 경기도 김포시의 관광 안내도입니다. 그래서 김포라는 지도 위에 어느 포인트가 핫플레이스예요.
관광하기 좋아요, 경치가 좋아요, 거기 가면 뭘 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표현해 놓은 거. 이것 또한 관광 안내도라고 부르는 지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지도는 지구 표면에 있는 전체 또는 일부를 축척을 사용해서 줄여가지고 기호를 활용해서 평면이라는 종이 위에 그린, 그걸 우린 지도라고 부르지만,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쉽게 생각한다면 이 많은 것들, 지하철 노선도, 맛집 지도, 관광 안내도, 이런 것들도 다 지도라고 부른다는 거. 그렇게만 보면 지도가 우리의 삶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앞으로 지도에 대해서 너무 낯설어 하지 마시고, 맞아. 여러분 아침에 등교할 때 버스 타는 친구들도 있겠죠. 그러면 이 버스에도 보면 버스 뭐가 있어요? 노선도가 버스 한쪽 벽면, 천정에 이렇게 붙어 있죠. 이것도 지도가 됩니다. 이렇게 지도는 우리의 일상과 가까이에 있구나. 그래서 지도는 이런 것이다 라는 주제로 첫 번째 주제를 잡아봤습니다.